니콜라 소식입니다. 니콜라의 스티븐 거스키 회장이 중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투심플에 대한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심플은 중국의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으로 국내 부품업체인 만도가 지난 8월 61억 원을 투자해 0.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투심플에는 만도 외에 중국 신화, 글로벌 물류업체인 업스가 투자했으며 미국 대형 트럭 업체 나비스타,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의 상용 부문인 트라톤 그룹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거스키 니콜라 회장은 지난 6월 니콜라와 합병한 특수목적 인수회사를 통해 투심플에 대한 투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투자 자본은 거스키 회장이 운영하는 컨설팅 및 투자회사인 벡토 IQ에서 나온 것이며 협상은 빠르면 10월 중순에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스키 회장이 지난 2018년 설립한 벡토 IQ는 지난 3월 니콜라와 합병했으며 거스키 회장은 지난 6월 니콜라의 기업 공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니콜라의 GM의 메라 바라 회장을 소개하고 GM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중재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출범한 투심플은 중국과 미국 샌디에이고, 애리조나주 투손에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클래스 8 등급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심플은 현재 미국 애리조나와 텍사스 간 구간에서 총 40대의 자율주행 트럭을 테스트 운영 중에 있다. 투심플은 지난 7월에는 나비스타와 협력, 2024년까지 자율주행 세미트럭을 개발 및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폭스바겐 AG의 대형 트럭 사업부인 트라톤이 자율주행 트럭 개발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투심플 지분 일부를 인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9일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니콜라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전거래일에 비해 24.83% 오른 20.51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그런데 정규장 후 거래에서는 1주당 1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니콜라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용한 기술이 가짜라는 주장도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레버 밀턴이 리막의 디자이너 에드리아노 머드리에게서 수천 달러를 주고 디자인을 산 뒤 마치 자기가 직접 설계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니콜라는 자사의 주력 모델인 니콜라 1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2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테슬라는 니콜라가 먼저 리막의 디자인을 베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니콜라 디자인을 베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FT 보도에 따르면 트베러 밀턴은 2014년 또는 2015년에 리막의 디자인 책임자를 만났고 1년 뒤 니콜라 1 특허를 낼 당시에도 리막의 디자인을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니콜라의 특허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테슬라가 펴고 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가 LG화학이 곧 세울 배터리 사업 전담 신설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최대 10%까지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프리몬트 공장 인근에 있는 E형 GWH 시범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으며 E형 GWH 생산 능력에 도달하는데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배터리 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테슬라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위해 LG화학, 파나소닉, 캐틀 등 배터리 제조업체와 계속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테슬라가 캐틀이 아닌 LG에너지솔루션에 주목하는 것은 배터리 품질 때문이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캐틀의 이 배터리를 중국용 모델 3의 기본 모델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에만 적용하고 상위 모델인 롱레인지와 최상위 모델인 퍼포먼스에는 LG화학이 공급하는 배터리를 탑재한다. 여기에 LG화학은 알루미늄을 음극재로 사용하면서 코발트의 양을 줄인 엔시마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알루미늄 1톤당 가격은 1,500달러로 3만 달러 수준인 코발트 대비 20배가량 저렴하다. 또한 알루미늄 특성상 출력 성능까지 개선돼 향후 대세가 될 트럭 등 차세대 전기차에 더 적합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명, 용량, 저항 등에서 하이니켈 배터리 경쟁사 대비 모든 배터리 성능에서 우수하다. 즉, 캐틀 등이 LFP에 망간을 추가해 에너지 성능이 개선하지만 가격이 높아지므로 LG화학이 NCM에서
성능을 오히려 올리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알루미늄을 추가해 대응하는 것이다. LG화학은 이 배터리를 2021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또 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GM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얼티움 배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저렴하면서도 좋은 품질을 대량으로 공급받길 원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LG화학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LG에너지솔루션이 아직 출범하지 않아서 테슬라가 지분 인수 계획을 실행할지를 확인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고용량 저비용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는 테슬라의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26일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첫째 이유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은 더 뛰어날 예정이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배터리가 전기차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면 80%에 이르기 때문이다. 셋째 이유는 따라서 전기차 생산 단가가 내연 기관차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파나소닉, LG화학, 캐틀 같은 협력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온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기차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한 것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머스크 CEO가 공언한 대로 구체화된다면 현재 킬로와트당 $150 수준인 배터리 생산 단가는 56%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압도적으로 높은 전기차 생산 원가가 앞으로는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연기관차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28일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테슬라는 2019년 36만 5천 대의 전기차를 생산했다며 머스크가 제시한 예측치는 현재 생산량의 50배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앞으로 7년 내 전 세계 전기차의 연간 생산량이 3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뒤 테슬라는 아마도 2030년 이전의 연간 생산량 2천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 매체 배런즈는 머스크의 전기차 생산량 전망에 대해 투자자들이 그 숫자를 아무리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큰 목표치라고 진단했다. 배런즈는 테슬라가 만약 2천만 대를 판매한다면 테슬라는 8천억 달러 매출에 1천억 달러 수익을 창출한다는 의미라며, 거기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지만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믿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사상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애플 주식이 다가오는 10월 아이폰 12 신제품 출시 전에 구매해야 할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모건 스탠리는 25일 밝혔다.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인 케이티 휴버티는 이날 노트에서 새로운 아이폰의 출시에 앞서 애플은 6월 중순 이후 최대 규모로 23일에만 총 30개의 매장 영업을 재개했다. 이로써 미국의 총 512개 매장 중 446개 매장이 오픈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폰 출시로 인해 우리는 강력한 소비자 수요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애플의 맥과 맥북 라인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이라며 이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안전하게 열려있는 많은 매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애플 신제품인 아이폰 12 공개 일정이 10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10월 13일 공개 후 16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모건 스탠리는 현재 소비와 교육에 대한 강한 수요를 감안할 때 애플의 맥 사업이 9월 분기에 전년 대비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 주식의 구매 등급과 $130의 목표 가격을 가지고 있다. 애플의 경우 전체 지분에서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비중이 61.01%나 되며 ETF 펀드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뱅가드 그룹이 6.87%에 해당하는 3억 4,846만 주를, 블랙록 기업이 6.30%에 해당하는 3억 1,97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기했던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다음 달 13일과 14일에 열기로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아마존이 10월 13일부터 이틀간 프라임데이 행사를 열겠다는 일정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할인 행사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통상 7월에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됐다. 지난해 프라임데이에선 1억 7,500만 개의 상품이 팔렸다. 전통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상품이 판매됐다는 설명이다. 아마존은 프라임데이 매출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선 지난해 프라임데이 매출이 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1년에 119달러를 내고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유통과 헬스케어에 이어 통신사들의 최적화된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T&T, 텔스트라, 그리고 잠재 고객들과 가진 미팅에서 통신사들이 5G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신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28일 보도했다.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통신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통신사들이 온디맨드 서비스를 구현할 때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해 운영도 자동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통신 네트워크의 화웨이 솔루션 사용을 금지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대기업들이 5G 인프라 시장에 적극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같은 행보로 5G 서비스 인프라 시장에서 노키아나 에릭슨 같은 기존 통신 솔루션 업체들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들 간 경쟁도 고조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초 인수합병을 통해 5G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월 통신사들이 5G 기술 기반으로 가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펌드 네트워크스를 13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고 5월에는 전 세계에 걸쳐 75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한 고성능 통신 소프트웨어 업체인 메타스위치도 손에 넣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통신사들이 애플리케이션 구동 및 데이터 분석에 투입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작업을 위해 자체 장비에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들어 산업별 맞춤형 클라우드 전략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헬스케어와 유통산업을 겨냥한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미 선보였고 이제 통신산업으로도 맞춤형 클라우드 전략을 확장하고 있다.